파이썬으로 쉽게 굴리는 매직 스플릿. 내가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할 종목들의 티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제 자동매매 컨텐츠를 공부를 하시면 아시니까.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분할 매매는 어떻게 보면 필수죠. 세븐 스플릿 혹은 매직 스플릿이라고 불리는 전략이 있는데요. 파이썬으로 자동매매로 구현을 했습니다. 즉 이제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제 컨텐츠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매직 스플릿도 세븐 스플릿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다. 자, 바로 화면을 볼게요. 세븐 스플릿 읽고 만든 매직 스플릿 파이썬 자동매매 미국 한국 계좌.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독가예요. 제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취미, 독서.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핵심이 뭐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어려울 거 없죠? 저자는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세븐 스플릿이라고 명명한 시스템으로 투자하고 그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7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 1번 계좌는 장기 투자 계좌예요. 가치 투자죠? 장기 투자 계좌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때까지 팔지 않는 계좌고요. 그런데 만약에 1번 계좌에 투자한 종목이 계속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1번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2번 계좌에서 새로 매수한다고 해요. 즉 1번과 2번 계좌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1번 계좌가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체결이 되면 이게 언젠가 다시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오르면 7번 계좌 익절하고 6번 계좌 익절하고 5번 계좌 익절하고 4번 계좌 익절하고 3번 계좌 익절하고 또 떨어졌어? 다시 3번 매수하고 다시 올랐어? 3번 계좌 익절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븐 스플릿이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도하는 개념은 순환 매수 매도 기법과 유사하고요. 계좌를 분할하는 것은 라오의 무한매수법에 나온 영어법과 결이 같습니다. 근데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누군가 저한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MDD, 최대 낙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이 10%도 안 되는데 반토막이 넘어갈 수도 있는 종목, 탭의 레버리지 ETF 같은 거요.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실패의 지름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MDD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이런 지표를 보고 사고 파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백테스팅을 한 결과일까요? 아니죠. 바로 현금 보유.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MDD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투자 비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MDD가 반토막 나는 마이너스 50%인 전략도 올인 투자할 게 아니라 내 자산의 10분의 1만 투자하면 MDD가 마이너스 5%로 확 줄죠. 네. 이러면 수익이 줄지 않냐고요? 당연히 줄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고 복리 효과를 누려서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현금도 엄연히 투자 자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엄연히 투자예요. 그리고 내가 원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원화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현금도 투자다. 현금 투자가 왜 필요하다? MDD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상황에서는 나중에 내가 투자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세븐 스플릿은 초보자가 간과하기 쉬운 이 현금 보유를 계좌 분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확보하고 강조하죠. 그래서 MDD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투자를 제한한다는 면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물론 이 투자 방법 단점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고요. 일단은 이 세븐 스플릿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좌를 7개로 분할할 이유는 딱히 없죠. 8개, 10개 혹은 5개. 그쵸?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세븐 스플릿은 계좌를 7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계좌를 7개, 10개를 현실적으로 하나씩 만드는 건 좀 힘들어 보이죠? 이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좌 한 개에서 마치 7개, 10개처럼 투자한 것처럼 느끼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를 이제 매직 스플릿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책에서도 매직 스플릿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파이썬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이썬으로 쉽게 굴리는 매직 스플릿. 자, 여기 제 블로그 오시면 여기 링크에 코드가 있어요. KR은 한국 주식, 그죠? US는 미국 주식. 즉 미국 ETF나 미국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 종목이나, 그죠?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썬을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책이나 강의에 나온 전략들을 우리는 직접 구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코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세요. 참고하시면은
응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전략들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매직 스플릿 자동 매매는 제가 유사한 전략을 구현한 바가 있어요. 제 클래스 101, 클래스 101, 클래스 101 강의의 일부인데요. 바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BB 모아봇이라고 제가 구현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원금을 10분할 해요. 어떤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 예를 들어 뭐 SCHD, 배당 ETF죠. 이 ETF를 무작정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있으니까 현금 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6은 그냥 장기 투자를 쭉 가져가고 4 정도만 단기 투자를 해보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조절하면 이렇게 1, 2, 3, 4, 5 5개의 마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평대를 낮춰주고 시드를 늘려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영상의 주제는 일단 세븐 스플릿, 매직 스플릿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구현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코드를 다운로드 하시면,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매직 스플릿으로 투자할 종목들의 티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죠? 이게 사실 개별 종목, 애플, 테슬라 넣어도 돼요. 한국 계좌는 아래와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종목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ETF를 넣었는데 아무래도 분산 투자 철학을 지키는 것은 ETF니까 ETF로 예시를 넣어봤어요. 이걸 이대로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넣어본 ETF다. 물론 개별 종목도 가능하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투자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동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서 노가다 스타일로 하나하나 입력하는 스타일로 자유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QQQ 미국 나스닥 지수 ETF를 10분할해서 투자하겠다. 그럼 이렇게 10개, 그렇죠? 1차수부터 10차수까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넘버가 차수예요. 1차, 2차, 3차, 10차까지. 타겟 레이트는 목표 수익률입니다. 목표 수익률. 1번 계좌가 10% 수익이 나면 나는 익절할 거다. 2번 계좌는 2%, 3번 계좌는 3%. 이렇게 차등으로 내가 수익률을 지정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2번 계좌, 3번 계좌는 사실 한 계좌인데 내부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트리거 레이트는 1번 계좌, 즉 1번 차수의 계좌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죠. 그런데 2차수, 그쵸? 3차수, 3번 계좌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전 차수의 진입가, 이전 차수의 진입가 대비 3% 떨어지면 2번 계좌에서 매수하겠다. 자, 이거 4번이잖아요. 이전 차수인 3번 계좌 3차수에서 진입 가격 대비 5%가 떨어지면 4번 계좌에서 매수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죠?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투자금도 이렇게 1차수, 2차수, 3차수 차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같다면 폼은 돌려가지고 심플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노가다 스타일로 기본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국내 계좌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계좌는 원화니까 20만원이면 이렇게 공을 5개 붙여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내 매직 스플릿 자동 매매 봇을 우리 서버에 업로드하고 크롬 탭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제 자동 매매 컨텐츠를 공부를 하시면 아시니까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돌려보면 이렇게 매매를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매직 스플릿을 그대로 구현을 해본 거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이거를 개선한 버전을 가지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단점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이게 7차까지 분할했어요. 근데 7차까지 모두 매수했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종목 선택을 잘못한 나를 뉘우치면서 눈물의 손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존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보다 더 스마트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 실행의 중심이 되는 1차 진입도 언제 진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그냥 무조건 진입하거든요. 1차가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면 아무래도 안전마진이 확보된 위치에서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안전마진 확보를 어떻게 초보자들이 알죠? 이러면 이거는 사실 종목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ETF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추세 추종을 지향하기 때문에 1차 진입할 때 이동평균선 등의 추세 관련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시점이나 혹은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또 분할수라던가 또 1차부터 마지막 차까지의 그 분할 갭, 그 분할의 기준이 되는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얼마큼 가져가야 좋을까? 이런 것들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1차수 진입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으면은
완전히 단타 로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븐 스플릿, 매직 스플릿을 그대로 파이썬 자동 메모리로 구현을 해봤고요. 영상 끝나시면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